제주시 구좌읍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는 혼자 사는 노부부와 몇 마리의 진돗개가 살고 있었다. 부부는 조용히 살아가며 개들과의 삶을 특별히 소중히 여겼다. 그들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하얀 진돗개 암컷, 이름은 백주였다. 5살이 넘은 백주는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익숙한 존재였고 누구에게도 위협을 주지 않으며 항상 온순하게 움직였다. 백주는 어미로서도 아주 성실했다. 얼마 전 새끼를 낳았고 그중 한 마리가 유독 어미 곁을 떠나지 않으며 따라다녔다. 그 새끼의 이름은 호두였다. 백주는 하루에 몇 번씩 마당을 벗어나 들판으로 나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누군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듯 살펴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리고 항상 해가 지기 전이면 다시 돌아와 새끼들을 핥아주고 마당 한켠에서 얌전히 몸을 말았다. 하지만 그날 백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마당을 덮어도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부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럴 때도 있겠거니 하며 담담히 하루를 넘겼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백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호두는 불안한 듯 마당을 서성거렸다. 형제들과 놀지도 않고 계속 울타리 가까이 서 있었다. 백주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은 자리를 자꾸 맡고 들판 쪽을 바라보다가 혼자 중얼거리듯 짧게 울었다. 그날 오후 부부는 가까운 이웃에게 백주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사람들은 아마 멀리 간 거겠지, 교통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네 라고 말했지만 깊이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이미 예전에도 개 한두 마리가 갑자기 사라졌던 기억들이 있어서인지 누구도 그것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게 될 거라 생각한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바랐다. 그러나 호두는 달랐다. 그날 밤에도 마당에 나와 잠들지 못한 채 울타리 끝에 서 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눈을 들어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두 번째 날이 밝았다. 백주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부부는 혹시나 싶어 마을 근처의 도로와 풀숲을 돌아다녔지만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 이상은 하지 못했다. 마을에는 구조대도 없고 개를 위해 큰 수색을 벌일 여력도 없었다. 그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입을 다물었다. 이틀째 오후, 호두는 울타리를 넘어갔다. 작고 여린 몸으로 마당을 벗어나 처음 보는 들판을 향해 걸어갔다. 백주가 사라진 방향이었다. 그것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은 길이었다. 호두는 냄새를 쫓았다. 하지만 바람은 세차게 불었고 며칠 사이 비도 한 차례 지나가 백주의 흔적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래도 호두는 포기하지 않았다. 방향만을 믿고 계속 걸었다. 어느 순간 호두는 한 곳에 멈춰 섰다. 다 자라지 않은 발로 마른 땅을 긁기 시작했다. 그곳은 평범한 풀밭이었지만 호두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 듯 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고 눈에 띄는 것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호두는 그곳에 몸을 뉘었다. 아무도 찾지 않던 땅, 사람의 발걸음이 거의 닿지 않는 자리에 작은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멀리서 들리는 소음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오직 땅을 응시하며 가만히 있었다. 셋째 날 아침, 백주는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퍼져갔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이제 그만 찾는 게 낫지 않겠나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침묵은 곧 체념을 의미했다. 하지만 호두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다. 하룻밤을 그곳에서 보내고도 떠나지 않았다. 배는 고팠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다시 한번 땅을 긁었다. 그 순간 아주 희미한 냄새가 풍겼다. 백주의 냄새였다. 오래된, 흐릿한, 하지만 분명한 흔적. 호두는 다시 짧게 울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조용한 아침 공기 속에 퍼졌다. 바로 근처에서 농사일을 하던 노인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호두의 울음이 반복되자 걸음을 멈췄다.
호두는 땅을 바라보며 고개를 기울였다. 그곳이 평범한 땅이 아니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노인은 무심코 땅에 귀를 댔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미세한 숨소리 같은 진동이 느껴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귀를 대고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이웃들에게 달려가 손짓했다. 곧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자리에서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마른 흙이 허물어지자 백주의 머리가 조금씩 드러났다. 그녀의 눈은 뜨여 있었고 숨을 쉬고 있었다. 거의 들리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생명의 증거였다. 사람들은 놀랐고 동시에 긴장했다. 이제 구조는 시작되었지만 그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 순간까지도 호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땅속에 묻힌 어미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다. 세상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땅을 더 파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준비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개가 살아남기 위해선 단지 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이 따라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적은 어쩌면 아주 작은 하얀 강아지의 끈질긴 기다림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흙을 퍼내기 시작했을 때 조심스러움과 조급함이 동시에 그들의 손끝을 흔들었다. 누군가는 더 깊이 파자고 했고 누군가는 멈추라고 했다. 백주의 머리 부분만 드러난 상태였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은 흐렸고 입 주변에는 말라붙은 흙이 끼어 있었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호두는 구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어미를 향해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멀리까지 퍼지지 않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누군가는 눈을 돌렸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하며 감정을 삼켰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쥔 채 땅을 파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흙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백주의 몸을 감싼 부분은 무게로 인해 눌려 있어 쉽게 파지지 않았다. 한 남자가 조용히 밧줄을 들고 다가왔다. 그는 오래된 건축 자재 창고에서 꺼낸 밧줄이라며 조심스럽게 백주의 몸 아래로 넣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흙을 더 걷어내야 했고 백주의 호흡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했다. 아무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였다. 호두는 어느새 백주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눈을 깜빡이며 가까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 순간 백주가 아주 약하게 반응했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모두가 잠시 멈췄다. 일부는 숨을 멈췄고 일부는 본능적으로 땅을 더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손에 쥔 삽을 놓고 맨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누군가는 주변에 떨어진 나무 판자를 가져와 임시 받침대를 만들었다. 상황은 점점 위급해졌지만 동시에 단단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서로의 역할을 나눴다. 누구도 리더가 아니었고 누구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주의 몸통 일부가 드러나자 밧줄을 이용해 천천히 끌어올릴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땅이 내려앉을까 봐 모두가 두려워했다. 호두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어미 곁을 지키며 짧게, 작게 울었다. 그 울음은 차직 여기에 있어요 라는 말처럼 들렸다.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누군가는 삽질을 멈춘 채 백주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은 생명의 흔적이 있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다. 밧줄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고 백주의 몸이 움직이자 흙이 일부 무너져 내렸다. 모두가 움찔했다. 누군가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흙이 무너진 자리를 손으로 막았다. 두 번째 시도 때는 더 많은 손이 함께했다. 바닥을 넓게 고르고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올리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백주의 입에서 작고 얕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더욱 집중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작업은 느리게만 진행됐다. 세 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백주의 몸이 지면 위로 조금 더 올라왔다. 움직임은 거의 없었지만 숨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순간 중요한 건 되가 아니라 지금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단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다. 호두는 여전히 어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어딘가를 향해 눈을 돌리지도 않았다. 어느새 날이 조금씩 저물고 있었다. 햇살은 점점 기울었고 주변은 어스름하게 변해갔다. 몇몇 사람들은 체력이 떨어졌고 몇몇은 교대하듯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다. 하지만 호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도시에서 온 수의사에게 연락을 했고 그가 도착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백주를 더 깊이 파내야 했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그녀가 살아있도록 희망을 붙잡고 있어야 했다. 밧줄을 다시 조정하고 나무판으로 받침대를 만들고 사람들은 마지막 준비를 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누군가는 손이 떨렸고 누군가는 땀을 훔치며 숨을 고르려 했다. 백주의 몸이 조금씩 지면 위로 올라왔고 곧 누군가 조심스럽게 지금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밧줄을 잡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당겼다. 백주의 몸이 완전히 지면 위로 드러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숨은 약했지만 이어지고 있었다. 눈은 완전히 감기지 않았지만 시선을 따라갈 수 없었다. 백주의 입가에는 말라붙은 흙과 피가 섞여 있었고 몸은 뻣뻣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히고 곧 도착할 수의사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물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헌 담요를 꺼내 덮었다. 그리고 호두는 다시 어미 곁에 다가와 몸을 바짝 붙였다. 그것은 아무 말 없이도 모든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었다. 백주는 완전히 움직일 수 없었지만 호두가 가까이 다가오자 숨소리가 아주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어떤 이는 눈을 감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기도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백주가 다시 눈을 뜨기만을 기다렸다. 누군가는 시계를 보았고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느꼈다. 이것은 단지 개 한 마리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기다림이 만든 기적이었다. 수의사는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은 차로도 한참 떨어져 있었고 섬이라는 조건은 모든 일을 더디게 만들었다.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백주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썼다. 누군가는 물을 조금씩 적셔 입가에 묻혀주었고 누군가는 담요를 고정해 체온이 더 떨어지지 않게 했다. 백주의 숨은 가늘고 불규칙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었지만 그 기적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계속 따라붙었다. 호두는 끝내 자리를 뜨지 않았다. 누구도 호두를 붙잡지 않았고 누구도 호두를 내쫓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작은 개가 없었다면 백주는 지금도 흙 속에 묻혀 있었을 거라는 사실을. 호두는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는 이해했다. 호두는 배고픔도 피곤함도 무서움도 그 다음이었다. 호두에게는 백주의 숨소리가 가장 중요한 신호였다. 백주의 숨이 멈추면 세상도 멈출 것 같았다. 수의사가 도착해 백주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그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몸 전체가 극도로 탈진했고 호흡은 불안정했으며 입과 코로 들어간 흙이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큰 상처가 없다는 점은 희망이었다.
수의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백주를 최대한 흔들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가 움직였다. 누군가는 차를 가져오고 누군가는 백주를 옮길 자리를 정리했다. 누군가는 호두를 잠시 붙잡아야 하지 않느냐고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호두는 붙잡지 않아도 따라올 것이었다. 이동 준비는 단숨에 진행되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이제부터는 구해냈다가 아니라 살려야 한다였다. 마을 사람들은 백주가 흙 속에서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호두가 그걸 찾아냈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 하지만 놀람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현실이 다시 덮쳐왔다. 백주는 아직 위태로웠고 수의사의 손길이 필요했으며 시간이 가장 큰 적이었다. 차에 백주를 싣는 동안 호두는 계속 백주의 얼굴을 바라봤다. 백주의 눈은 거의 감겨 있었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호두는 그 눈빛이 사라지지 않게 붙잡고 싶어 했다. 누군가 호두에게 먹을 것을 내밀었지만 호두는 냄새만 맡고 돌아섰다. 지금은 먹을 때가 아니었다. 백주가 살아야 했다. 그 단순한 믿음이 호두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마을 사람들 몇몇도 뒤따라 탔다. 그들은 단지 걱정돼서가 아니었다.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이 생겨버린 뒤였다. 세 번째 날이 지나며 모두가 포기하려 했던 그 순간 호두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말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호두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작은 개가 끝까지 남아 있었고 그 덕분에 백주가 살아남았다. 그러니 이제는 그들이 끝까지 해야 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의사는 곧바로 처치를 시작했다. 백주는 산소를 공급받았고 수액이 연결되었으며 입과 코 안의 흙이 제거되었다. 모든 과정이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마치 아주 얇은 실 하나를 끊지 않기 위해 모두가 숨을 죽이는 것처럼. 호두는 병원 바닥에 앉아 백주가 있는 쪽을 바라봤다. 문이 닫혀도 소리가 차단되어도 호두는 그 방향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누군가 호두를 안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지만 호두는 그 순간만큼은 단호했다. 어미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온몸에서 드러났다.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기다림은 사람들을 지치게 했고 지친 마음은 다시 불안으로 변했다. 마을 사람들은 병원 대기실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했고 누군가는 손톱을 뜯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사이 호두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버텼다. 사람들은 문득 깨달았다. 호두는 지금도 그날 흙 위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기다림.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 이 수의사가 중간에 나와 상태를 설명했을 때 그는 확신을 주지 않았다. 지금은 고비를 넘기고 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알고 있었다. 백주는 살아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다.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젖절 수 없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 말이 얼마나 쉽게 생명을 버리는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병원은 조용했다. 직원들도 지쳤고 대기실도 텅 비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중 몇은 돌아갔지만 몇은 남았다. 호두는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작게 숨을 쉬며 버텼다. 누군가 담요를 가져와 호두에게 덮어줬지만 호두는 편해지지 않았다. 호두는 잠들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어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주의 숨소리가 안정되었다는 말이 들려도 호두는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믿지 않았다. 다음 날 백주는 조금 더 안정되었다. 수의사는 백주가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몸이 버티고 있다고 했다. 그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호두에게도 한 줄기 희망이었다. 호두는 그 희망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들였다. 누군가 백주가 있는 곳 근처까지 호두를 데려가 주었을 때 호두는 그 방향을 향해 조용히 울었다. 소리가 크지 않았다.
절박함보다도 간절함에 가까웠다. 그 소리에 백주의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렸다. 그 작은 반응 하나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듯 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내쉬었다.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백주는 아직 멀었지만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호두는 그 순간 확신했다. 자신이 흙 위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감각, 그 다르다는 냄새, 그 멈출 수 없던 울음은 틀리지 않았다고. 백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미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 그 확신은 호두를 다시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부터도 길고 어려운 시간이 남아 있었다. 백주는 회복해야 했고 몸은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호두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흙 속이 아니라 모두가 포기해버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만 막아낸다면 나머지는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호두는 그날도 그 다음도 어미의 방향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누구도 호두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배웠다. 어떤 생명은 논리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기다림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존재가 끝까지 버티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백주의 숨은 여전히 약했다. 그러나 그 약한 숨은 끊기지 않았다. 호두는 그 숨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처럼 들었다. 그 소리가 이어지는 한 아직 끝이 아니었다. 병원에서의 나흘째 아침, 백주는 눈을 떴다. 완전히 깨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움직이지 않던 눈동자가 천천히 방향을 잡았다.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반응을 확인했고 마을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던 몇몇은 그 소식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호두는 여전히 문 앞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백주의 냄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백주는 고개를 돌릴 힘은 없었지만 호두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아챘다. 호두는 백주의 앞에 앉아 눈을 마주 보았다. 수의사는 잠시 후 자리를 비켜주었고 병실 안은 조용해졌다. 호두는 멈추지 않고 백주 곁에 앉아 있었다.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백주의 눈가가 살짝 떨렸다. 움직임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반가움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이 지나자 백주는 다시 눈을 감았다. 숨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안정적이었다. 호두는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가 불러도 듣지 못하는 듯 했다. 병원 직원들도 그 자리를 허락했다. 이 둘의 시간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수의사는 백주가 아직 위태롭지만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몸은 여전히 지쳐 있었고 내장은 부분적으로 기능을 회복 중이었다.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했다. 백주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고 신중함이 요구됐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엔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달리 이제 그들은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다. 단지 숨 쉬는 것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다. 병원에서 일주일이 지나고 백주는 입으로 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 방울이었고 그마저도 완전히 삼키지 못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삼키는 반응을 보였다. 호두는 매 순간 곁에 있었다. 백주가 물을 삼키면 꼬리를 살짝 흔들었고 눈을 뜨면 조용히 울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해졌다. 호두는 백주의 그림자처럼 행동했다. 누군가는 병원 기록에 호두의 이름도 함께 적었고 누군가는 호두에게 사료를 따로 챙겨주기 시작했다. 백주의 회복은 더디게 이어졌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시간이 갈수록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몸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직 걷기엔 무리가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죽었을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언젠가는 걸을 수 있겠지 라고 말했다. 말은 작았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그 변화는 백주의 상태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호두를 통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백주가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회복은 집에서 이루어져도 된다는 것이었다. 다만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했고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야 했다. 부부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백주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호두는 그 옆을 지켰다. 이동 중에도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차가 움직이면 호두는 백주의 얼굴을 바라봤고 멈추면 먼저 밖으로 나가 주변을 확인했다. 마치 백주의 보초처럼 행동했다. 집으로 돌아온 백주는 익숙한 냄새를 느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마당 한편에 마련된 공간에서 백주는 누워 있었고 부부는 돌아온 생명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그리고 감사하게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들러 백주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대신 행동이 많아졌다. 누군가는 풀을 깎아주었고 누군가는 물그릇을 갈아주었다. 호두는 여전히 곁에 있었다. 누군가 다가오면 멀리서 지켜보다가 백주가 안정을 취하면 다시 옆으로 다가왔다. 이후 며칠간 백주는 조금씩 몸을 움직였다. 처음엔 눈만 움직였고 그 다음엔 귀가 반응했다. 점차 앞다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고 어느 날 오후엔 엉덩이를 살짝 들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 작은 변화에 박수를 치진 않았지만 눈빛에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호두는 그 움직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다. 백주가 몸을 움직이려 할 때마다 자세를 고쳐 잡았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백주의 움직임이 늘어난다는 것은 동시에 위험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했다. 무리한 시도가 다시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었고 너무 빠른 회복은 되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뻐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백주는 단 한 번도 급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몸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듯 천천히 움직였다. 그 속도는 호두와 닮아 있었다. 호두는 항상 멈추지 않았지만 결코 서두르지도 않았다. 백주가 마당에서 처음으로 목을 들고 주변을 바라봤을 때 부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호두는 그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모두가 기억했다. 죽었다고 여겨졌던 생명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날이었다. 그날 이후 백주는 조금씩 몸을 일으켰다. 걸음을 떼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했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기다릴 뿐이었다. 호두는 백주의 곁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했고 백주가 움직이려 하면 먼저 일어나 앞을 봤다. 그 행동은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본능이었고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지나치던 소리를 멈추고 무심코 흘려보내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누군가는 말없이 밥그릇을 챙겼고 누군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말보다 행동이 많아졌다. 백주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당에서 머리를 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호두는 여전히 매일 그 옆을 지켰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백주의 상태를 궁금해했다. 그리고 어느새 아무도 죽었을 거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마을에서 사라졌다. 대신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라는 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작은 개가 만들어낸 변화였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설명 없이 그저 지키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 지킴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바꾸고 있었다. 백주의 회복은 더디지만 확실했다. 그녀는 여전히 걷지 못했지만 하루에 한 번씩 몸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움직일 때마다 숨소리가 커졌고 움직인 후에는 긴 휴식이 필요했지만 다시 시도하길 멈추지 않았다. 마당 끝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호두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다. 백주가 눈을 뜨면 눈을 맞췄고 몸을 움직이면 그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날이 흐려도 바람이 불어도 호두는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백주가 처음으로 앞다리를 들어 몸을 지탱했을 때 부부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은 곧 알려졌다. 누구는 일부러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고 누구는 길가에 서서 담장 너머로 마당을 바라봤다. 큰 반응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백주는 혼자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조심스러움은 여전히 컸다. 몸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한 시도는 다시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백주는 다시 일어나려 했고 이번엔 더 길게 버텼다. 엉덩이를 조금 들어 올리는 데까지 성공했고 잠시지만 자세를 유지했다. 그 순간 호두는 백주 앞에서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마치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백주는 다시 몸을 낮췄지만 그 짧은 시간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졌다. 더 이상 기대가 아닌 확신으로 다가왔다. 이제 시간만 문제였다. 그날 밤 마당에서 나직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호두였다. 조용히 울면서 백주 옆에 누워 있었다. 마치 하루의 보고처럼 오늘 백주가 한 걸음을 더 내디뎠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 같았다. 부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마을 사람들 중 몇몇도 어렴풋이 그 울음을 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나와 보지 않았다. 그 소리는 불안함도 요청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단지 살아 있음의 증명이자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였다. 다음 날 백주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다리와 뒷다리 모두가 지면을 디뎠고 등도 일직선으로 유지됐다. 그 모습은 호두에게도 낯설었다. 놀람보다는 감탄에 가까운 반응이었다. 호두는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백주는 천천히 자세를 낮췄다. 숨은 가빴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더 자주 마당 쪽으로 시선이 향했다. 백주의 회복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호두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하루 대부분을 백주 곁에서만 보냈다면 이제는 마당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백주가 누워있는 동안 호두는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돌아왔다. 마치 경계를 서듯 움직였고 백주가 눈을 뜨면 그 자리에 돌아와 있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스레 이어진 일이었다. 그 무렵 백주는 처음으로 뒷다리로 몸을 밀었다. 움직임은 불안정했지만 분명한 진전이었다. 부부는 마당에 얇은 매트를 깔았고 그 위에서 백주는 하루에 한두 번씩 일어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그리고 매번 그 옆에는 호두가 있었다.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응원했지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침묵으로 기다린 존재는 늘 호두였다. 백주는 어느 순간부터 호두를 바라보며 움직였고 호두가 움직일 때 반응했다. 어느 날 오후 백주는 몸을 일으켜 두 발자국을 옮겼다. 아주 짧고 느린 걸음이었지만 명확한 걸음이었다. 백주는 곧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그 두 걸음은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호두는 그 앞에서 짧게 울었고 백주는 눈을 감았다. 그 울음은 처음 백주를 찾았던 날처럼 작고 간절한 소리였다. 부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가 핸드폰을 움켜쥔 채 눈시울을 닦았다. 그날 이후 백주는 하루에 몇 걸음씩 걷기 시작했다. 완벽한 균형은 아니었지만 다시 쓰러지지 않았다. 호두는 점점 더 앞에서 움직였고 백주는 그를 따라 움직였다. 작은 산책이 시작되었고 마당 안에서의 이동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사람들이 말없이 담 너머에서 웃었고 부부는 마당 한쪽에 벤치를 놓았다. 호두는 백주의 옆에서 머무르거나 앞에서 방향을 이끌었다. 이제 백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걷는다는 행위가 다시 가능해졌고 그 옆에는 늘 호두가 있었다.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백주와 호두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 카페에서, 시장에서, 골목에서 그게 아직도 살아있대 라는 말이 오갔고 호두가 지켜졌다며 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더 이상 짐이 죽었을 거야 라는 말은 없었다.
그 말은 백주의 첫걸음과 함께 마을에서 사라졌다. 백주의 존재는 단지 개 한 마리의 회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였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의 증명이었다. 호두는 여전히 백주 곁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 작은 존재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워갔다. 누군가는 가족과의 갈등을 먼저 풀었고 누군가는 방치했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 호두가 울었던 그 울음은 단지 어미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울림이 되었고 그 울림은 변화를 만들었다. 어느 저녁, 백주는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힘들었고 천천히 걸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호두는 그 옆에서 함께 걸었다. 해가 지기 직전 둘은 마당 한가운데에 멈췄고 조용히 앉았다. 그 모습을 부부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마을 사람들도 그 장면을 들여다보았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행동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봤다. 살아있는 두 생명, 그리고 그 둘이 함께 만들어낸 시간.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했다. 백주의 걸음은 매일 조금씩 길어졌다. 마당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던 시간이 점점 줄었고 그 안에서도 멈춰서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다리는 아직 완전히 힘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분명히 앞을 향하고 있었다. 호두는 더 이상 앞서 걷지 않았고 옆에서 속도를 맞췄다. 백주가 멈추면 함께 멈췄고 백주가 다시 움직이면 조용히 따랐다. 둘은 말없이 걷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 시간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백주가 마당을 넘어 작은 골목 입구까지 나간 날,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사람들의 시선이 골목으로 쏠렸다. 누군가는 나무를 자르던 손을 멈췄고 누군가는 마트를 향하던 발걸음을 멈췄다. 백주는 주춤했지만 호두가 옆에 있었고 둘은 조용히 그 자리까지 걸어갔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몇몇은 눈을 감았고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다. 그 시간은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어야 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부부는 늦게까지 마당에 불을 켜두었다. 백주는 평소보다 긴 산책 후 지쳐 있었고 호두는 조용히 그 곁에 누워 있었다. 아무 말 없는 시간, 아무 행동 없는 공간. 그 안에서 두 생명은 숨을 고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백주의 숨은 여전히 느렸고 호두는 짧은 울음으로 대답했다. 둘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부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아무 말 없이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바라보았다. 며칠 후 백주가 처음으로 짖었다. 아주 짧고 낮은 소리였지만 분명한 울음이었다. 그것은 아픔도 아니었고 불안도 아니었다. 오히려 경계와 인식에 가까운 울음이었다. 호두는 그 소리에 반응했고 부부도 고개를 들었다. 그날 이후 백주는 종종 짧게 울었다.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갑작스런 소리에, 혹은 먼 데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에. 목소리는 낮고 힘이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다. 나는 여기 있다는 선언이었고 더는 묻혀있지 않다는 증거였다. 백주의 목소리를 들은 이웃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는 걱정이 아닌, 감시가 아닌 지켜보는 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때때로 마당 앞을 지나며 짧게 인사를 건넸고 부부는 그 인사에 눈인사로 답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그 인사들이 이제는 하나의 연결로 느껴졌다. 호두는 그 변화 속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백주 곁에서 움직였고 여전히 조용한 울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백주가 잠들면 함께 누웠고 백주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반응했다. 어느 날 백주가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다. 앞에는 풀숲이 있었고 그 너머엔 예전에 산책하던 길이 있었다. 백주는 그 길을 바라봤고 호두도 함께 바라봤다. 둘은 움직이지 않았고 긴 시간이 흘렀다. 결국 백주는 고개를 돌려 돌아섰고 호두도 따라왔다. 아직 그 길을 갈 준비는 되지 않은 듯 했다. 부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무리하지 않은 선택,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판단이었다. 백주의 몸은 어느새 근육이 붙기 시작했고 움직임에도 안정감이 생겼다.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상태를 확인하며 이 정도 회복은 예외에 가깝다는 말을 남겼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그 이상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백주가 살아났고 백주가 걷고 있었으며 백주가 짖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고 설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 무렵 마을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방송국 관계자였다. 누군가 백주와 호두의 이야기를 전했고 제작진은 취재를 원했다. 부부는 조심스러웠다. 백주의 안정을 먼저 생각했고 호두의 스트레스를 걱정했다. 하지만 결국 짧은 인터뷰와 몇 장의 사진 촬영을 허락했다. 방송은 짧게 나갔다. 누구는 보지 못했고 누구는 휴대폰으로 다시 찾아봤다. 방송 후 마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다만 누군가 담장을 넘어 인사를 건넸고 지나가던 학생이 개의 이름을 불렀다. 변화는 그 정도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오후 백주가 호두 앞에서 길게 울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왔고 부부도 집 밖으로 나왔다. 백주는 멈추지 않고 짖었고 호두는 조용히 응시했다. 그리고 잠시 후 백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마치 그날을 기억하듯 묻혀있던 시간을 떠올리듯. 호두는 그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장면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그 여운은 마당 전체에 남았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순간을 지켜봤다. 그날 밤 백주는 늦게까지 잠들지 않았다. 호두도 함께 깨어 있었고 둘은 나란히 마당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그러나 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시간은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고 침묵이 가장 적절한 감정이었다. 부부는 집안에서 불을 끄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 밤엔 일찍 잠들지 않았다. 모두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고 모두가 그 감정을 각자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백주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다. 숨소리는 여전히 일정하지 않았고 피로는 자주 찾아왔다. 그러나 백주는 하루하루 걸음을 내딛었고 호두는 그 옆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백주를 연민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이제는 존중과 배움의 시선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백주의 삶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었고 호두의 기다림은 단순히 본능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무언가였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더 많은 개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었고 지나치던 울음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늘었다. 작고 조용한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누구는 그것을 호두의 울음이라고 불렀고 누구는 백주의 걸음이라고 불렀다. 이름은 달라도 의미는 같았다.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마음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백주의 회복은 어느덧 일상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걷는 것이 특별하지 않았고 마당 한 바퀴를 도는 일도 누구의 시선을 끌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백주는 점점 더 자주 고개를 들었고 점점 더 자주 마당 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 너머에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호두는 여전히 그 곁에 있었지만 예전처럼 바짝 붙어 있지는 않았다. 대신 한 걸음 앞서 걸으며 백주의 속도에 맞췄다. 어느 날 백주가 마당 끝을 넘어 골목 입구까지 나아갔다. 이전과 달리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호두는 앞서 걷다가 멈춰 서서 바라봤고 백주는 멈추지 않고 걸음을 이어갔다.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산책 같았지만 부부에게는 처음이자 새로운 출발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일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일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백주는 단지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백주는 더 멀리 걸었다. 마을 입구까지 갔고 오래전 함께 다녔던 길을 다시 밟았다. 호두는 앞서서 길을 안내했고 백주는 천천히 그 뒤를 따랐다. 길을 아는 듯한 걸음이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우연히 보았고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마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갔다. 제목은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보는 사람마다 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지 개의 산책이 아니었고 하나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며칠 뒤 백주는 처음으로 경사진 길을 올라갔다. 몸에 힘이 들어갔고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호두는 앞서 올라가다 중간에서 기다렸고 백주가 도착하면 함께 쉬었다. 그 모든 과정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자주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백주의 하루를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다. 아이들은 멀리서 손을 흔들었고 어르신들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백주는 짖지 않았고 호두도 흥분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고 조용히 길을 걸었다. 백주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때로는 다리가 흔들렸고 때로는 긴 휴식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다. 기억은 선명했고 방향은 분명했다. 호두는 그 방향을 항상 먼저 읽었고 백주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다. 하루의 걷는 거리는 점점 늘어났고 함께 머무는 시간은 줄지 않았다. 둘은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 속에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았다. 어느 날 백주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호두는 앞서가던 걸음을 멈췄고 백주의 곁으로 다가갔다. 백주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고 호두는 짧게 울었다. 그 울음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백주에겐 충분히 닿았다. 백주는 다시 걸음을 내딛었고 호두는 뒤따랐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하루는 백주와 호두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둘은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 무렵 마을 어귀에 새로운 안내 표지판이 세워졌다. 그곳은 백주가 처음으로 마을 밖으로 걸어나간 장소였고 주민들의 의견으로 조용히 이름이 붙었다. 기다림의 길에 특별한 행사도 없었고 신문에 소개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 길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그 길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호두는 여전히 백주 곁에 있었고 백주는 여전히 그 길을 따라 걸었다. 어느 날 저녁 백주가 혼자 마당에 나갔다. 호두는 집 안에 있었고 부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백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땅을 바라봤고 오래전 자신이 묻혀 있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숨이 막히고 모든 소리가 끊어졌던 그 시간. 그러나 지금 그녀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호두가 있었다. 호두가 아니었다면 이 밤은 없었을 것이다. 백주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돌아섰고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호두는 이미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백주는 밤마다 한 번씩 마당을 돌았다. 호두는 따라갔고 둘은 함께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습관을 알게 되었고 몇몇은 담장 너머로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백주가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그들은 인사를 받았다고 느꼈고 호두가 짧게 울 때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들은 듯했다.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누구도 자세히 묻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그리고 어느 날 백주는 그 길을 따라 마을 경계까지 걸었다. 예전 같았으면 불가능했을 거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호두도 따라갔다. 둘은 함께 걷고 함께 멈췄고 함께 돌아섰다. 마을 어귀에서 그들을 본 사람이 조용히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은 다음 날 마을회관 게시판에 붙었다. 설명은 없었지만 모든 이가 이해했다.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백주는 이제 완전히 이전의 모습은 아니었다. 몸은 느렸고 숨은 여전히 짧았다. 그러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호두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고 그 누구보다 깊이 지켜보았다. 둘은 서로를 통해 살아났고 서로를 통해 걸었으며 서로를 통해 마을을 바꾸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확실히 존재했다. 사람들은 이제 조용한 울음에 귀를 기울였고 작은 걸음에 반응했다. 백주와 호두는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모두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이름이 되었다. 백주의 걸음은 더 이상 위태롭지 않았다. 아직 힘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따뜻해졌다. 호두는 여전히 곁에서 같은 속도로 움직였고 백주가 멈추면 함께 멈췄다. 마당을 천천히 돌아다니던 백주는 어느새 마을 초입까지 걸어갔다. 누구도 놀라지 않았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왔고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마당 한쪽에 작은 표지판을 세웠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새겨졌다. 이곳에서 누군가 살아있었다. 설명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았다. 그 땅 아래에서 어떤 생명이 버텼는지, 어떤 기다림이 그 생명을 다시 끌어올렸는지를. 표지판 옆엔 나무 울타리가 세워졌고 그 근처는 더 이상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지 않는 곳이 되었다. 백주는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마당을 돌았다. 부부는 그 옆에 앉아 있었고 호두는 앞에서 방향을 잡았다. 때때로 백주는 집 밖으로 나가 작은 길까지 걸었고 호두는 여전히 뒤를 지켰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고 어린아이들은 담장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백주는 짖지 않았고 호두도 흥분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익숙하게 하루를 살아갔다. 이 며칠 뒤 병원에서 진료를 맡았던 수의사가 다시 마을을 찾았다. 백주의 걸음을 보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호두의 반응에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짧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 회복이 단지 치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호두의 기다림, 백주의 의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조용한 지지가 함께 만든 시간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백주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췄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바람은 조용히 불었다. 백주는 고개를 들었고 호두는 그 옆에서 앉았다. 둘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봤고 그 시간이 길게 이어졌다. 부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고 마을 사람들도 조용히 창문을 닫지 않았다. 그날 밤 백주는 깊게 잠들었다. 호두도 그 옆에서 함께 숨을 골랐다. 백주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가와도 놀라지 않았고 낯선 소리에 짖지도 않았다. 호두는 그런 백주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느꼈고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누군가는 호두에게 먹이를 챙겨주었고 누군가는 백주의 물그릇을 갈아주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이어졌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배워갔다. 어린아이들은 이제 울타리 앞에 서서 질문을 던졌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른들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 기다림의 이야기야 라고 짧게 말할 뿐이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손을 흔들었다. 백주는 눈을 맞췄고 호두는 꼬리를 흔들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조용했고 따뜻했다. 시간이 더 흘러 백주는 조금씩 예전의 체력을 되찾아갔다. 뛰지는 않았지만 오래 걸을 수 있었고 산책의 거리도 길어졌다. 호두는 여전히 그 옆을 지켰고 부부는 매일 그 모습을 기록했다. 사진도 찍지 않았고 글로 남기지도 않았지만 그 장면은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백주를 연민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호두를 놀라움으로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저 한 존재로서 존중하고 조용히 인정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마을 초입에 작은 안내판이 하나 더 세워졌다. 호두의 길, 그 아래엔 짧은 문구가 있었다. 끝까지 기다린 울음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특별한 행사는 없었다. 누구도 방송을 부르지 않았고 상을 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천천히 걸었고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 조용한 걸음이 그들에게 남은 감사의 표현이었다. 백주와 호두는 여전히 마당을 걸었다. 날이 흐리면 잠시 멈췄고 바람이 불면 함께 앉았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을 고르듯 멈춰섰고 어린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입에 올렸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잊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울음이 없었다면,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마을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말했다. 누군가 살아있으려면 누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은 누구의 말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조용히, 깊이, 오래도록. 그날 이후 마을에는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다. 버려진 땅을 정비하는 사람이 생겼고 낯선 개의 울음에도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늘어났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시작은 한 마리 개의 기다림이었고 그 끝은 모두의 마음이었다. 누구도 잊지 않았다.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마을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더 따뜻해졌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생존기가 아니라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작지만 끈질긴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작은 울음, 작고 조용한 기다림이 때로는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라 믿습니다. 어떤 생명도 살아있는 한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이야기의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닿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건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믿습니다.